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행 믿었다가 전재산 날린 사람들이 꽤 많죠. 저번에 은행에다 예금했다 4억 5천 날렸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요. 그거랑은 조금 다른 궤로 은행 서류나 은행에서 막 해주는 것들,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믿고 했다가 터진 전세 사기 사고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저희가 전세 사기 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 은행 믿고 허구 믿고 등기 믿고 중개사나 플랫폼 믿고 했다가 전재산 날리신 분들이 꽤 많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 사기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화곡동 빌라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동탄 전세 사기, 그 다음에 세종 전세 사기 부부, 그 다음에 대전 전세 사기 피해 계속 요즘에 터지고 있죠. 인천 미추홀구, 수원, 인간 미친 인간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안산, 이런 곳까지 전반적으로 전세 사기가 어마어마하게 터졌다. 이렇게 끊임없이 터지는데, 전세 사기가 터지는 이유는요, 물론 사회초년생들 혹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기에 걸려들어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지만요,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까지 은행에서 해주는 거 보면 안전하겠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낭패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은행 믿었다가 낭패 본 거예요. 자, 여기 화곡동 등기 사기꾼 봤을 때요, 문서 위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어떻게 했냐, 등기부 등본을 위조해서 근저당을 말소한 것처럼 위조한 다음에 세입자한테 보여줬다. 근데 문제는, 요건 그렇다 칩시다. 근데 전세입자가 있어요. 요거를 등기 등본을 위조해서 전세입자는 없는 것처럼 해서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은행에서 허술하게 심사해줘서 대출을 내준 거다. 요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심사를 허술하게 하면은 같은 집에 권리가 여러 개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문제가 터졌을 때 세입자도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런 사례보다 더 심각한 사례가 어떤 사례냐, 은행이 사기에 가담했다 라고 느껴질 정도의 사례다. A씨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서 수원 소재의 B은행을 찾았다. 문제의 은행은 이 은행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대출 담당자가 근저당이 많아서 대출이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불가능한 게 맞죠. 그런데 중개보조원이 은행이랑 연결을 한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그 은행이랑 미리 이야기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은행에서 실적 올리려는 누군가와.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10분도 안 돼서 대출이 가능하대요. 여기는 보증이 된 거구나, 안전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터졌죠. 근저당 40억 원짜리에다가 대출을 내줘가지고 안심하고 들어갔는데 전세 사기가 터져버린 거다. 다른 보증기관보다 완화되어 있는 HF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해줬어요. 보증이 되느냐? 보증이 되긴 됩니다. 어디까지? 나의 전세금은 보증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은행의 대출금만 보증해주는 보험이다. 대출 상담사가 본인을 소개하면서 허그를 통해 보증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허그 보험도 아니었고 나의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보험이 아니라 은행의 대출금만 보증해주는 보험이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은행은 손해 안 보고 세입자들만 손해 볼 수 있도록 대출 상담사들이 약을 판 거죠. 그럼 보통 전세 자금 대출을 왜 받느냐? 일반적으로요, 내가 막 투자를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전세 안 살죠. 목돈이 들어가니까 목돈이 있으면 실수요로 살고 집을 늘리고, 목돈이 없으면 월세 살아서 시드머니 만든 다음에 투기를 하죠. 9.13 정태익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세 살면 바보 된다, 호구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는 것은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태반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자본은 적은데 월세가 비싼데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사는 거죠. 즉 자금이 많지 않고 거기에 보증금 일부러 들어가 있는 돈이 거의 자금의 전재산일 경우가 많다. 근데 결국에는 전세금에 문제가 터지더라도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만 보증해주고 세입자의 그 나머지 전재산은 보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 책임을 져주느냐? 아니요.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고객 예금을 4억 5천 빼돌려서 금고 직원이 빼돌려서 횡령을 했는데 법적 문제까지 끌고 가서
예금자에게 돈 다 안 돌려줬죠. 5천만 원만 돌려줬죠.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다. 이런 사례들도 돈 안 돌려줘요. 오타난 위조 신분증으로 대출을 승인해줬는데 이 원리금을 피해자가 갚아야 된다. 한 60대 남성이요. 3년 전에 통장에서 돈을 빼가려는 사람이 있다고 전화를 은행에서 받아서 확인해보니까 일부는 이미 빠져나갔고 그 외에 1억 5천만 원의 대출을 실행한 상황이다. 인터넷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털 회사에서. 비대면 대출을 할 거면은 이런 거부터 똑바로 하고 하든가. 그래서 보니까 범인의 사진을 넣은 피해자 오씨 명의의 위조 운전면허증이 이용이 되었다. 근데 봤더니 신분증이 되게 엉성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주소를 봤더니 노령진동 안양로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신분증을 똑바로 확인 안 하고 대출을 내줬어요. 근데 세 곳 가운데 두 곳, 그러니까 한 곳은 양심이 있었던 거죠. 오씨한테 빚을 갚으라고 요구를 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악질인 한 금융사는 거기서까지 항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미친 법원이 결과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근데 원금의 연체 이자까지 1억 원을 갚으래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세요. 은행 세 군데가 위조 신분증으로 돈을 마구 빌려줬다.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잘못되면 누가 봐도 위조인데 그걸 토대로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이거는 피해자의 책임은 하나도 없죠. 사기꾼이 가장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은행도 잘못 대처를 한 거죠. 근데 그 세 곳 중에서 양심 없는 두 곳은 청구를 한 거예요. 잘못 빌려준 거는 지들이 잘못 빌려줘 놓고서 어쨌든 빌려줬으니까 엄한 사람한테 갚으라고 한 거죠. 근데 판결이 났어요? 근데 악독한 한 곳은 미쳐가지고 거기서 항소를 하고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지들 잘못을 고객한테 다 떠넘기는데 고객의 잘못돼가지고 고객의 자금을 보고를 해주겠냐. 지들 은행 돈만 챙기지. 그러니까 은행은 뭐라 그랬어요? 비 올 때 우산 뺏어간다 그랬죠. 좋을 때는 붙어있는데 안 좋을 때는 진짜 입싹 닫고 돌아서는 게 은행이다. 그래서 이렇게 전재산이 날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전세 사기 같은 것을 은행에서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그럼 허그는 어때요? 허그는 믿고서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느냐? 허그 보증보험을 가입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느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허그에서 보증보험을 해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요때 허그에다가 제출하는 서류를 위조를 했어요. 임대인.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1억 2천인데 2천만 원만 기입해서 허그에 보증보험 가입을 했다. 근데 가입이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집에 1억 근저당이 있고 1억 2천 전세가 들어온다고 하면 절대 보증을 안 해주죠. 근데 2천 전세 들어온다고 하면 보증해줄 수 있죠. 그래서 보증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전세금 2천만 원이면 이상하잖아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확인을 안 해보고서 보증보험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보험료는 계속 냈죠. 보험료는 계속 냈는데 갑자기 언제부터 허위인 걸 발견했어요. 임차인이랑 뒤늦게 통화하다가. 이상하니까. 당시에 바로 찾아내지 못하고. 근데 갑자기 보험을 일괄 취소해버려서 보험 가입됐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증을 못 받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위험해? 그러면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공기업이니까 그런 쪽으로 연동을 좀 시켜놔야 되죠. 누가 봐도 전세 사기인데. 근데 허그가 그냥 취소해버리고 땡했어요. 우리는 책임 안 져. 보험료는 받아놓고 일부. 허그도 책임 안 져요. 국가도 책임 안 져. 은행도 책임 안 져. 어딜 믿고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국민 대출로 살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전세 살지 말라고 그러죠. 허그가 보증을 똑바로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안전해도 보증해주기 힘들고. 그러니까 정말 안전해가지고 내 책임이 하나도 없는 정도. 내 책임이 진짜 1도 없는 정도는 돼야지 보증을 해줄 텐데 여걸세 이런 것들도 나중에 보증 안 해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듯 전세 보증 보험을 들듯 이런 분들이 내가 내 집 마련에 여력이 돼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전세 살면서 내 자금을 유지를 하자. 이런 분들이라면요.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을 이유도 없죠. 대출 이자도 물론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 대출 받는 분들은 내 전세 보증금에 들어간 돈이 내 전재산이고 모자라니까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사기들 한 번씩 터지면 전재산 다 날아가죠. 어디서 보장을 받아야 돼요? 공론화 시켜도. 정부에서 뭐예요? 전세 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전세 사기 당하는 사람들한테 대출 내주고 전세 또 딴 데 들어가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재산 날린 사람들 어떡할 거예요? 근데 497제 사기 쳐도 징역 고작 8년이에요. 아까 그나마 15년짜리는 잘 나온 거고 497제 전세 사기꾼이면요 몇 명이 피해를 본 거예요?
근데 심지어 전청조도 15년 나왔어. 497채 가지고 전세 사기 친 사람한테 고작 징역 8년 때리고 세입자들 알아서 각자 도생하고 빚 내줄 테니까 그걸로 버티면서 천천히 갚어.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내 자금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전세 들어갈 때 저희가 유의사항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 유의사항마저도 지금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위험한 전세를 들어가지 마셔라.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저런 피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피해자가 내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 등기부 등본 꼭 확인하시고 거기서 주는 거 다 믿지 말고 등기부 등본도 따로 뽑아보고 허그 보증보험 가입됐다고 했을 때도 내 보증금이 제대로 내가 1억 2천인데 2천만 기입돼 있지 않는지 이런 것도 제대로 확인하고 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확인하고 은행에서 대출 나와도 100% 믿지 말고 여기 근저당이랑 했을 때 은행이 가져갈 수 있느냐 근저당이랑 했을 때 깡통이 되진 않느냐 이런 것들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이다. 결국에는 내 돈 내가 지켜야 되는 시대가 왔다. 지금 일부러 그런 인간들 처음부터 그 다음에 본의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경매 넘어가고 이런 상황들까지 엄청난 폭탄들이 터질 겁니다. 이 폭탄들 대비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해야 될지 월세가 아깝더라도 내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행동하실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